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은 고용보고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양호했다는 판단으로 해서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무역 분쟁에 따른 미국 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으로 또 바뀌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경기에 대한 좀 그 자신감이랄까 뭐 이런 걸 이제 표명하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3대 지수가 전부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16%나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이번 주가 뭐 굉장히 중요한 주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제 뭐 하루 늦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쉬었기 때문에 그 우리 시장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상당한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32% 정도 하락을 일단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보이다가 결국은 연기금의 매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개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이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을 늘려갔습니다. 오전 동안에는 뭐 금융 투자는 꼼짝도 안 하고 매도 쪽에 있었고 연기금만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연기금이 사는 게 매수가 상당히 제한되는, 그러니까 지수가 오히려 되밀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금융 투자도 부랴부랴 매수에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지수를 지속 상승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10억을 팔았고 기관이 1,434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2,080억을 순매수했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70을 딱 넘은 2,570.39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27%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그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이제 조금씩 약해지면서 지수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늦게 상승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스피에서는 그 매수를 보이던 연기금이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매도에 쓰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보였어요. 반면에 이제 코스피에서 매도였던,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뒤늦게 매수로 돌았지만 코스피에서 오전까지는 매도에 있던 금융 투자가 코스닥에서는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관 다 팔았는데 유일하게 금융 투자만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종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6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1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57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25.8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26%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게 상승하는 양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옆걸음질 쳐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이제 쭉 밀다가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제 그런 반등을, 하락 중 반등이어서 두 시장, 양 시장 모두 지금 뭐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52원 70전. 그래서 53원 40전 지금 막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50원대로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778억, 기관은 188억 이렇게 팔았고,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1,454억을 팔았고 반면에 기관은 98억을 샀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랐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외국인 57억, 기관 286억 이렇게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기아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뭐 이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세는 외국인은 31억 샀는데 기관이 112억을 팔았고, 유일하게 에코프로 BM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104억, 기관 267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는 외국인은 84억 샀는데 기관이 31억 팔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매도를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은 72억 사고 기관이 8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산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많이 오른 이유도 되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정유가 제일 강하게 올랐어요. 섹터 기준으로 5%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유 오르니까 우리나라 늘 그렇지만 뭐 LPG라든지 또 뭐 가스, 유류 유통 관련 회사들 이런 게 이제 다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유가는 내리고 정제 마진은 오르고 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유업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뉴스를 뭐 그때 하나 얘기한다면 그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굉장히 큰 정유시설이라 그래요. 그게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 공격으로 좀 손상받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죠. 여러 가지 그 인터넷 플랫폼이 요새 계속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올랐다 빠진 대표적인 게 인터넷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잖아요. 근데 이 두 섹터가 지금 흐름이 똑같아요. 거기에 그 맥을 깔고 있는 건 뭐냐면 얘네는 많이 안 올랐다.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실시되면 얘네들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뭐 무섭게 오른다까지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AI 관련된 재료를 갖다 붙이고 주로 카카오지만 뭐 그렇게 해요. 근데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인터넷 플랫폼도 그렇고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게 그냥 매매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공매도가 다시 개시된 것도 아니고 개시되면 뭐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예단해서 움직인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는 수급이 들어오면 오르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뭐 이런 겁니다. 전기차 캐즘을 이제 딛고 본격적인 상승할 거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원통형 배터리 기대감 때문에 원통형 하루 나오고 뭐 전고체 나오고 뭐 그런데 오늘 이제 뭐 SDI는 좀 오늘 못 올랐죠. 근데 SDI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서 로봇용 배터리에 전력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서 빠졌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인터넷 플랫폼이나 2차 전지는 철저하게 수급 라인만 따지자. 매매원칙만 따져요. 그래서 매수 신호 나오면 사는 거고 매도 신호 나오면 빼는 거고. 그래서 저도 가끔 스쿨에 관심 종목에 이쪽에 넣어드렸다 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꺾이면 그냥 파는 거예요. 뭐 다시 올라오는 이런 거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이것도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이 두 섹터는 한이 많은 섹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움직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같은 거는 농수산물까지 이제 관세가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료 쪽이 오늘 올랐는데 이미 뭐 트럼프 지지하는 그 농축산 농가들도 막 반발하고 이러기 시작을 했어요. 뉴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려고 그랬고. 미용기기는 이제 K뷰티에서 화장품을 넘어서 이제 뭔가 미용기기로 더 피부 같은 거를 보호한다든가 뭐 이러는 것들로 이제 레벨업 되는 그런 그 미용기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그런 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백 안 팔고 화장품으로 전향하고 막 지금 이제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냥 K뷰티 단순하게 해갖고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이거는 뭐 영업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손해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관세 충돌이 만들어낸 거지만 희귀금속,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오늘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올랐는데 이거는 그냥 딱 집어서 대화제약이 피트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 마시는 항암제 세계 최초로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의 판매가 본격화됐다 이러면서 전체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시장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처럼 만날 수 없는 가장 변동성이 큰 그런 지금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마치 이제 뭐 우리가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뭐 이제 고난의 주간 같은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고 있어서 상당히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보면 이번 주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뭐래도 이건 혼돈의 주간일 수밖에 없어요. 우선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이번 주에 이제 딱 중간에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옵션 만기가 아니라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요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거는 이제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변덕이 죽을 듯해서 매일 바뀌어도 이제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연기했댔다 또 뭐 땡겨왔댔다 다음 달에 뭐 2일부터 한댔다 뭐는 이렇게 한댔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본인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애초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 거.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이게 나쁜 것도 한번 충격받고 시장이 소화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확실성을 키워놓는 거죠. 또 미국 내부로 봐도 지금 이제 미국 수급이 조금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 이게 이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물가 둔화를 그냥 이어갈 거라고 대체적으로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보단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내부 항목들에 따라서 시장이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소화할 거냐, 이게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과거처럼 무지 강하게 막 쫙쫙 나가는 시장이 아니라 수급 자체가 지금 흔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시장이 이거를 소화할지 이것도 이제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안에서 지난 그 12월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거잖아요. 지금 그걸로 이제 미국 정부가 사는 건데 이게 이제 3월 14일 이전까지 추가 임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거나, 3월 14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4일 남았는데. 또 9월 말에 종료되는 이제 미국은 9월 말에 종료가 되죠. 회계연도가. 그 예산안 자체가 이제 통과되지 못하면 그게 안 돼서 자꾸 임시 예산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 폐쇄, 그러니까 일부 공무원들 막 돈 못 받고 나중에 뭐 받겠지만 그 일부는 뭐 이제 그 일을 못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셧다운 그거 말하는 정부 폐쇄가 진행되는 건데 뭐 임시예산 가지고 이제 한국에 놓고 두공에 놓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뭐 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그냥 시장에 좋은 소식은 결코 아니다. 미국은 뭐 이게 예산이 통과하면 임시예산은 겨우 통과해서 하는데도 계엄은 안 하네요. 게다가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저항하는 그 각국의 분위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분위기가. 캐나다는 이제 아시지만 이제 트리도 총리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트리도 총리 아버지가 총리할 때였어요. 원래 이제 그 아버지 때문에 트리도도 젊지만 이제 정계에 입문하고 그 아버지는 상당히 인기 좋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기아차가 처음으로 스포티지를 캐나다에 수출하고 그때 그 트리도 수상이 많이 도와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당의 새 총리로 마크 카니가 당선이 됐는데 무려 85%의 지지를 받았어요. 강력하죠. 예. 엄청나게 받았고 이 사람은 뭐 행정 경험은 없지만 전통적인 경제통이에요. 이 사람은 뭐 영란은행에도 있었고 전통적인 그래서 그가 그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캐나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이웃이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첫 마디부터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만치 않게 트럼프랑 붙어보겠다 지금 이제 이러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또 아시지만 중국대로 조금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니네 때리면 우리 때리고 니네가 더 때리면 우리도 더 때리고 뭐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의 특유의 그런 것 때문에 대화 가능성은 한쪽에 계속 열어놓죠. 최대 그 전법이 36개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외로 신뢰적인 면이 있어서 한쪽 창구는 열어놓고 있지만 그 앞에서는 니네가 싸우는 것대로 싸우겠다 지금 이제 이러고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애초에 생각한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큰 데들이 안 꺾어진 상태에서는 여타의 국가를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영이 안 맥히잖아요. 영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빡빡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워낙 이제 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일론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내각의 견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슬슬 이제 기존 뭐 장관들이랑 이게 알력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서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무리수는 늘 실패랑 같이 다녀요. 너무 무리수를 두면 늘 실패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상당한 문제예요. 그것도 상당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뭐 한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를 지지했던 농축산 산업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막 이제 반대 시위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팎으로 골치가 아픈 거죠. 이게 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의외로 그리고 뭐 그 멕시코 대통령은 그 지지율이 85%래매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여자분이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 쉽게 정리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시장에 오래 간다. 그리고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관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정치 문제죠. 지난 주말에 이제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면서 그동안에 탄핵 인용 쪽에 무게가 실리던 상황이 물론 이제 뭐 그거랑 탄핵은 별개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 또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또 이렇게 이제 반전이 되는 또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아직 헌재가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뭐 예측컨대는 14일 금요일 날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은데 그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됐던 이거는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상당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해요. 어느 쪽이 됐건.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운명의 주관을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뭐 새로운 매매의 변화를 줘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지금 갖고 계신 보유 종목에 집중해서 이게 이제 수급 라인이 죽으면 좀 내려놨다가 또 살아붙으면 또 같이 갔다가 이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먼저 선행 매매를 하시면 안 돼. 예측을 해갖고 이번에 기각될 거야. 그러면 대왕고래 사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때는 차라리 그냥 변동성을 줄여놓는 게 훨씬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